미투 운동에 대한 아주 뼈있는 농담도 오갔습니다. 김재 변호사, 전 또 이 발언이 또 이렇게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 참모진에서 느닷없이 이 미투와 관련된 어떤 뼈있는 농담을 던져가지고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냥 이런 발언이 아예 통째로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통째로 없었으면. 네. 네. 게다가 이제 홍준표 대표 어떻게 보면 홍준표 대표한테 전부 다 말려들었어요. 거기 임참석자 전원이 홍준표 대표의 어떤 그 여성 혐오의 교과서적인 그런 정석적인 그 여성 혐오의 패턴을 정말 잘 드러내는 그런 대화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안희정 지사 일이 임종석 비서실장의 기획이라던데. 그러니까 일단은 미투에 대해서 음모설을 제기하는 저는 남성들에 대해서 정말 이 점을 꼭 짚어주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 정도 용기와 그러니까 이 정도 지성과 이 정도 결단을 낼 능력이 절대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밑에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뒤에서 조정하지 않고서는 여성들이 이렇게 나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성 비하적인 그런 발언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근데 게다가 또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정말 살기 어렵게 됐다라는 발언.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참 살기가 편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왜? 여성들의 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예전에 참 살기 편했는데 지금은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성가시고 불편하다라는 점. 김재 변호사가 아마 그 홍 대표의 여러 가지 발언들에 대해서 그 여성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굉장히 굉장히 편함을 아니 느꼈다는. 그대로 담고 네. 있죠. 저는 이건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굉장히 문제가 잠깐만요. 네.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말씀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하기 전에 그 오찬 장소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홍준표 대표가 저 장면입니다. 먼저 있었고 이제 임종석 실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악수하면서 저 때 처음에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 임 실장은 미투에도 무사해서 다행이네 이렇게라고 이제 미투를 소재로 농담을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는 임종석 실장도 지지 않아요. 대표님 무사하니 저도 점점점 무사하죠. 뭐 무사하죠라고 동아일보 그래픽에 저도 점점점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얘기한 게 이제 그럼 하나 더 나가서 야 안희정을 임종석이 기획했다고 하던데 그랬더니 임종석 실장이 같이 웃어야 되나요? 라면서 약간 당황해하면서 열받는 게 조금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홍 대표가 자 안희정 보니까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살기 어렵게 되더라라고 했더니 옆에 있던 이제 추미애 대표도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남성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조배숙 대표도 지금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은 여자들밖에 없다. 이게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대표가 시작한 건 맞아요. 문제는 이 정당 대표라는 분들이 청와대 가서 미투를 소재로 어찌됐건 누가 시작했건 간에 농담이나 아니면 신경전의 소재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은 확실히 짚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 더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그 다음에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게 이제 대통령이 있기 전에 이제 차담회 형식에서 편안한 분위기로 농담성으로 주고받는 거였다고 하더라도 카메라가 돌고 있었고 기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실제로 목소리가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야 5당 대표가 사실은 누구의 잘잘못 따지기에 저는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이정미 대표만 문제가 없어요. 왜 발언해? 왜냐하면 금방 아까 말씀하신 홍 대표가 미투를 음모로 본다든지 기획서를 터뜨린다든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정미 대표가 가서 인사를 하니까 나는 여성들과 악수 안 합니다. 이게 뭡니까? 미투가 여성들하고 악수만 해도 걸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추미애 대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유승민 대표가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유 대표는 부인이 나랑 같은 여고 동문이니까 빼주겠다. 미투 운동에서 빼주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모든 대표들이 저는 미투 운동을 그 소재로 해가지고 농담성 이야기를 했지만 그 농담을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나라 여야 정당 대표가 미투에 대해 저런 식의 농담성 발언을 해야 될 정도가 되느냐 굉장히 개탄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잘잘못 떠나가지고.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은 게 애당초 이 얘기가 나왔던 첫 번째로 돌아가면은 이 안희정 지사의 사건은 임종석 실장의 기획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다고 보는 게 다시 돌아가서 어디로 가냐면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미투를 공작의 관점에서 본다면이라는 표현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유력한 대권 주자였던 사람이 어느 하루아침에 사실은 몰락의 과정들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치의 음모론적 시각으로 보는 인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홍준표 대표가 끄집어냈던 건데 발언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다 잘못됐다는 건 공유를 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정치의 공작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일부 인사들이 있을 거고 그걸 통해 미투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피해자는 또 다른 피해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저는 김어준 씨가 지금 이 순간이라도 과거에 대한 발언들을 좀 사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절대적으로 여든 야든 할 것 없이 이 내용들이 정치권의 인사로 번지면서 가능성이 확장되지만 이거 이제 음모나 공작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들은 당장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대한민국 리더들이잖아요. 오늘 오늘 이 소개식에 너무 놀랍고 정말 씁쓸하기만 해요. 아니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제가 발언기를 끊는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특히 저 여성들과 악수도 잘 안 합니다. 전 이 말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편하고, 그러니까 악수같이 자신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행동을 갖고 자꾸 딴지를 거니까 이게 여성들을 이제 더 이상 상대하기 싫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역풍이 불 수 있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성 채용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성 직원들이 있으면 항상 위험 요소가 발생을 하니까 여성 직원은 아예 채용을 안 하겠다. 지금 이런 분위기까지 조성되고 있는 이런 마당인데 저 제일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정말로 우리나라에 정말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밖에는 판단이 안 돼요.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좀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냥 시중에서 하는 얘기, 시중에서 술자리에서 음식 식당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명색이 청와대에서 지금 여야 영수회담이라고 해서 각 당의 대표들이 한 얘기들입니다. 모여서 한 얘기들이거든요. 실제로 여기는 지금 홍준표 대표는 이 언론의 흐름을 잘 알죠. 지금은 이게 청와대 행사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그 카메라가 돌아가는 오픈된 장소입니다. 여기 와서 지금 대단히 민주당 지금 여당으로서는 이게 지금 사실 남북 문제, 획기적인 남북 개선 문제를 한번 홍보 얘기를 하고 싶은 자리인데 여기서 미시를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뉴스를 돌리는 이거를 적절한 발언이었다.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죠. 네. 이거를 가지고 아주 문제 삼아서 기획설로 몰고 갑니다. 이거는 대단히 계산된 발언이고 사실 대단히 좀 사악하죠. 사악한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이제 평가는 없는데 다양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임종석 실장 또 나머지 사람들이 다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대단히 참 이 남성적 입장도 입장이지만은 다만 여성들의 입장 고려하지 않고 고려해야죠. 지도자라는 여성 입장을 입장들은 김재현 완전히 변호사가 망각하고 있다. 대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마도 어제 이 발언 때문에는 많은 분들이 화가 나셔서도 이렇게 저희가 열띤 논쟁을 벌인 것 같은데요. 신문이야기 동직구쇼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기자 이남입니다. 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북한의 메시지를 들고 미국을 찾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들고 갈지 오늘 조간신문들이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동아일보 일면으로 신문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부터 보실까요? 동아일보 일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김정은 외국편에서 정상국가 대우해달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김정은이 대북 특사단 면담에서 직접 이 얘기를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남북 발표 매우 긍정적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정영 실장 오늘 북한의 메시지를 들고 미국을 방문합니다. 다음 신문 기사 보실까요? 네. 어제 검찰이 안희정 지사가 성폭행했던 것으로 알려진 장소, 서울의 한 오피스텔인데요.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오늘 안희정 지사 충남도청에서 오후 3시에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어제 청와대 회동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진 먼저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이렇게 만났는데요. 이 기사의 주인공은 바로 이 6분이 아니라 정의용 안보실장, 바로 이 대표 회의에 배석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모습을 또 사진으로 동아일보는 싣고 있네요. 문재인 대통령은요, 어제 이 자리에서요, 북한과 이면 합의는 없었다. 정상회담을 위한 제재 완화는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동아일보 일면의 마지막 기사는
공공임대 아파트에도 어린이집 다음 달부터 허용이 된다.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실까요? 한겨레 신문의 일면입니다. 한겨레 신문 일면 역시 좀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담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비핵화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어떤 경로로는 준비되어 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을 이렇게 일면 머릿기사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기사는 사진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110번째 세계 여성의 날인데요. 한겨레 신문 일면에는 이렇게 여성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엄마도 딸도, 이 딸은 또 딸의 사진. 엄마도 딸도 손녀도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라면서 이렇게 사진을 크게 실었네요. 한겨레 신문의 다음 기사 보실까요? 미투 운동이 완전히 일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예, 회식에 술이 사라졌고요. 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고발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미투가 바꾼 일상에 대해서 전하고 있네요. 다음은 서울신문 일면 보시겠습니다. 서울신문 일면은요, 역시 북미 대화 신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남북 발표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한 것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보실까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그랬었죠. 검찰 그리고 국정원 역시요 직접 감사를 받게 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역시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동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웃고 있는 사진을 서울신문은 일면 사진에 실었습니다. 역시 문 대통령 이 자리에서 남북대화 이면 합의가 없었다, 선물 없었다고 강조했다는 사실을 제목으로 뽑았네요. 다음은요. 네, 박력 차장이 오늘의 신문 기사를 골라 소개합니다. 신문 콕! 박 차장 오늘은 어떤 기사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 출근길 버스를 타신 분들 혹시 버스 안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림 문자 혹시 보셨나요? 어떤 내용이냐면 커피뿐만이 아니라 냄새나는 음식물을 버스 안에서 먹지 말자. 이런 그림 문자입니다. 왜 이런 게 붙었는지 한번 신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12면입니다. 이 테이크아웃 모든 음식이 오늘부터 버스에서 아웃된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시내버스와 정류장에 버스 안 음식 반입 금지 알리는 픽토그램, 이 그림 문자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습니다. 일부에.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커피 등 음식물을 들고 타지 맙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원래 이 1월 4일부터 이 음료수뿐만이 아니라 음식물도 버스에 갖고 타지 못한다.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 시행 2달이 지났는데 시민들께서 커피만 안 되는 줄 알고 계신 거예요. 음료수만. 그러다 보니까 커피는 많이 줄었는데 음식물은 여전히 갖고 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식 전체가 탑승 금지 대상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런 걸 붙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컵에 든 떡볶이, 치킨, 아이스크림은 물론 햄버거, 호떡 이런 것도 운전자가 제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버스 업계가 추산하는 거는 버스 한 대당 5명에서 6명이 음식을 먹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이 처벌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운전자가 제지를 할 수 있어요. 남한테 피해가 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성추행을 받고 있는 고은 시인, 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고은 시인이 사라지게 됐다는 아니고 곧 빠질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출판사 대부분들이 이 집필진하고 협의한 뒤에 교과서에 고은 시인의 시와 고은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출판사 업계 관계자 얘기를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요.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고 시인의 작품은 모두 대체하고 다른 시인이나 작품이 나오는 부분에서 시인 이름이 언급된 내용도 삭제한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현행 검정교과서는 상시 수정 보완 시스템이 갖춰진 만큼 이제 출판사의 요청이 들어오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신문콕이었습니다. 네, 박민혁 차장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